주방용품 중에 무심코 사용한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발병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치매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후천성 뇌질환으로 발병하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뿐만 아니라 음식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주방에 가면 어떤 음식을 어떻게 해먹는지 보이고 그래서 어떤 병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치매 걸리는 음식만 피한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치매 물질이 가득한 용기나 기구를 사용한다면 사실 건강에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건강에 나쁠 거라고 미처 생각지도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오늘은 무심코 사용할수록 가족을 치매와 암에 걸리게 만드는 주방기구 4가지에 대해 같이 알아봅시다. 암과 치매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주방용품이 첫 번째는 알루미늄 제품입니다. 알루미늄은 가볍고 튼튼하여 주방용품, 항공우주 분야, 교통건축 분야에 특히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주방에서 사용하는 냄비, 프라이팬 등의 조리도구에 많이 사용됩니다. 알루미늄 반찬통에 김치를 담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알루미늄 용기는 가볍고 휴대성이 편해 도시락이나 반찬통 등 일회용 용기로 많이 사용합니다. 캠핑이나 등산 등 야외 활동 시 김치를 알루미늄 반찬통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루미늄으로 만든 금속재 용기에 김치나 절임 등 산이나 염분이 많은 식품을 보관할 경우 이런 식품으로 인해 알루미늄이 용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루미늄을 비롯한 중금속에 중독되면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알루미늄이 용출되거나 코팅이 벗겨질 경우에는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유해성 논란이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인체에 흡수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몸속에 적게 흡수되고 대부분은 배설됩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과다한 알루미늄 섭취가 신경계 문제, 뼈 손상, 신장 문제 등의 건강 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는 발견이 있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 조직에서 고농도의 알루미늄이 검출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체내에서 정상세포의 구성을 변화시킬 수 있고 뇌에 쌓일 경우 뉴런에 악영향을 끼쳐 퇴행성 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알루미늄이 뇌에 축적될 경우에는 치매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기타 뇌질환 및 신경질환의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루미늄 주방용품을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코팅이 벗겨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합니다. 또한 조리도구를 통해 우리 몸에 알루미늄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양은 냄비 등의 사용을 자제합니다. 특히 김치찌개와 김치라면, 된장찌개 등 산도나 염분이 높은 음식에서는 식품에 녹은 알루미늄의 양이 월등히 증가했습니다. 또한 가끔 은박지에 감자나 고구마를 싸서 굽는데 이런 경우도 식품에 알루미늄이 녹아들 수 있습니다. 직접 가열하지 않더라도 젓갈, 장아찌, 장조림을 은박지에 보관하는 경우 강산과 염분에 의해 하루 만에 알루미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김치 이외에도 귤이나 레몬과 같이 신맛이 강한 음식도 보관에 주의해야 합니다. 감귤류 과일처럼 풍부한 산성이 있는 음식은 알루미늄에 직접 반응하여 그 성분이 과일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김치나 절임 등 산이나 염분이 많은 음식의 경우 알루미늄 용기가 아닌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과 치매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주방용품이 두 번째는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배달용기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런 플라스틱 주방용품에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면 환경호르몬 의식물질인 비스페놀 A가 나옵니다. 이는 여성들에게는 자궁근종이나 무록 또는 자궁 관련 질병을 만들어내며 남성들에게도 전립선 관련 질병들을 만들어내며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몸에 굉장히 해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스페놀 A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추정되고 있어 2020년부터는 모든 영유아용 플라스틱 기구 및 용기, 포장 제조 시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플라스틱 제품 원료를 확인하고 HDPE 또는 PP라고 적힌 제품만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폴리스티렌 재질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내열성이 낮아 70도 이상의 온도에서 녹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음료수나 생수 등을 담는 플라스틱 페트병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의 한 연구팀은 시중에 시판되는 생수 5종에서 환경호르몬 검출을 확인한 뒤 그 원인으로 플라스틱 페트병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환경호르몬에 대한 노출로 인하여 제2형 당뇨병, 이상지혈증, 갑상선질환증과 같은 다양한 대사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환경호르몬들이 지방조직에 저장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 비만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진 많은 질병들의 발생 과정에 이런 환경호르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인체의 내분비계는 신경계와 면역계와도 밀접한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분비계의 혼란을 초래하는 화학물질들은 간접적으로 면역계와 신경계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발달 장애, 퇴행성 뇌질환, 암, 면역질환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친환경 플라스틱 용기 혹은 유리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과 치매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주방용품이 세 번째는 코팅 제품입니다. 코팅 후라이팬이 몸에 유해한 이유는 코팅제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때문입니다. 코팅제에는 테프론, 실리콘, 불소수지 등이 사용되며 이러한 화학물질들은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코팅 후라이팬을 사용하면서 코팅이 벗겨지면 화학물질들이 음식물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첫째, 테플론은 후라이팬 광고 문구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폴리터트레프루어로 실린 불소수지 코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0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는 테프론 코팅이 분해되기 시작하여 독성 화학물질을 공기 중으로 방출합니다. 이 화학물질을 흡입하면 테플론 플루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오한, 발열, 두통, 통증 등 독감과 유사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발병은 노출 후 4에서 10시간 후에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12에서 48시간 이내에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수의 사례 연구에서도 폐 손상을 비롯하여 과열된 테프론에 노출되면 더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 테플론 자체는 무독성으로 간주되었으나 이를 만드는 데 사용된 화학물질인 PFOA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PFOA는 바람, 호르몬 교란, 만성 신장 질환, 불임 및 저체중 출산 등의 문제를 일으키며 해수나 토양 등 자연환경에도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에 유럽에서는 2008년에 미국에서는 2013년 이후 전역의 모든 조리기구에 PFOA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제조업체에서 PFOA 사용을 중단하였고 오늘날의 모든 테프론 제품에는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PFOA의 대체 원료 또는 공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둘째, 티타늄 코팅 후라이팬은 고열에 노출될 경우 유해물질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티타늄 코팅에 불소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불소수지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라이팬을 사용할 때는 코팅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코팅이 손상된 후라이팬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불소수지나 티타늄 등의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후라이팬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하게 PFOA 프리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암과 치매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주방용품이 네 번째는 스테인레스 제품입니다. 새로 구입한 주방용품을 닦으면 까만 무언가가 묻어 나오는데요. 이것은 스테인레스를 깎거나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한 연마제입니다. 연마제에 사용되는 탄화교소는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단단한 물질로 열적, 화학적, 기계적 안정성이 매우 강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국제암연구소에서는 탄화교소를 발암 가능성이 있는 2A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호흡기로 흡입될 경우
폐암을 유발할 확률이 높습니다. 흡입 또는 섭취를 통해 신체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로 흡입될 경우 폐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연마제를 깨끗이 제거해야 합니다. 탄화효소는 물에 녹지 않고 표면에 남아있기 때문에 키친타올에 식용유를 묻혀 제품을 닦아낸 후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방용품을 세척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음식물에 연마제가 들어갈 수 있으며 이는 복통과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화효소를 다루는 작업 환경에서 안정장비 없이 반복적으로 호흡했을 때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방용품을 구매한 후 처음 사용할 때는 세척을 꼼꼼히 하고 사용할 때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테인리스 텀블러나 전기 포트 같은 제품에서는 식용유를 사용하여 연마제를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방법은 연마제가 오일에 녹아 나오게 하여 제거하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또한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사용하여 주방용품을 세척하고 연마제를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천연 세제로서 연마제를 제거하고 동시에 제품을 청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무심코 사용할수록 가족을 치매와 암에 걸리게 만드는 주방기구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실적으로 스테인레스 제품, 코팅 제품, 플라스틱 제품, 알루미늄이 들어간 제품을 완전히 사용 안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의식하지 못한 채 섭취했다면 한 번 더 조심해서 나의 건강을 업그레이드하는 분으로 변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